얘들아 영갈매랑 놀자 한자 이야기 9화 알라딘과 요술램프의 3차 시 한자를 그림으로 이야기로 좀 더 재미있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글자 이것은 산의 남자라는 글자예요. 산의 남자를 자세히 보면 위에 밭전과 밑에 힘력으로 되어 있죠. 자, 밭전을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저번에도 밭전에 대해서 여러 설명을 했었는데 이런 커다란 땅에 있을 때 이렇게 등분을 나누어서 여러 가지 작물들을 심는다라는 뜻으로 요런 이 옆에 요 줄처럼 생긴 요거는 도랑의 뜻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힘력 볼게요. 힘력은 밭을 가는 농기구를 상형한 글자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생긴 요것을 요런 모양으로 이렇게 변화가 됐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먼저 걸고 당겨주는 순서를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밭에서 힘을 쓰는 사람은 사내더라. 밭에서 힘쓰는 사내 남자의 글자를 설명해 보았습니다. 자, 다음 글자. 이 글자는 작은 아버지 숙 또는 아제비 숙자라고 해요. 우리 작은 아버지를 숙부라고 하죠. 자, 그럴 때 자, 그러면은 아제비가 아저씨, 아주버니의 낮춤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작은 아버지 숙, 아제비 숙자는 위 보면은 위에 윗상과 요 밑에 작을소, 그 다음에는 또 오른손 우의 이렇게 세 가지 글자로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윗상 같은 경우에는 지사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떤 이걸 땅이라고 생각을 하고 땅 위에 이래 뭔가가 이렇게 있더라. 그래서 원래는 한일에 점 또는 한일에 작은 짧은 한일을 적어서 이렇게 했는데 두위와 구분하기 위해서 이런 표시를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밑에 있는 작을소. 자, 작을소는 자세히 보면 작을소는 작다, 어리다의 뜻을 가지는데 이런 작은 파편이 이렇게 탁탁 튀어오르는 모습에서 만들어진 상형자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있는데 작을소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가운데를 먼저 해주고 이렇게 그어줘야 됩니다. 한자의 획선에서 보면은 양옆에 똑같은 글자를 가질 때는 중간의 것을 먼저 해주고 왼쪽 오른쪽을 해주게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이 글자 우리 또우 또는 오른손 우라고 하고 쓰고 있는데 이것은 오른쪽의 손가락의 모양에서 만들어진 상형자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옛날에는 항상 오른쪽이 옳고 발음을 상징하였기에 아이들이 오른손잡이가 되도록 가르쳤고 오른손으로 또 무언가를 자주 한다 하여서 오른손 우 또 우자, 오른손으로 밥도 먹고 오른손으로 글씨도 쓰고 오른손으로 가위질도 하고 이러죠. 그래서 또 하더라. 그래서 오른손으로 또 한다. 그래서 또 오른손 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윗사람을 작은 아버지 또는 아제비라 한다. 윗사람을 작은 아버지 또는 아제비라 한다. 그래서 작은 아버지 숙, 아제비 숙자의 설명을 해보았습니다. 다음 글자 돌조라는 글자이죠. 자, 돌조 글자는 또차 옆에 힘력이에요. 자, 또차를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또차 같은 경우에는 보면 납작한 접시 같은 그릇에 음식이 쌓이고 또 쌓이더라. 그래서 자, 우리 제사 지낼 때 어떤 음식들을 이렇게 켜켜로 많이 쌓아 올린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또차라고 설명을 해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는 우리 이게 지금 산소나 이런 데 가면 있는 비석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비석이 뭐예요? 돌아가신 조상의 무덤에 그분의 이름이나 행적을 글로 새겨서 세우는 것을 우리가 비석이라고 하죠. 그럼 비석의 비문은 뭐예요? 그 사람의 행적이나 그것을 글로 거기에 새겨넣는 글 자체를 비문이라고 하죠. 그래서 비석의 비문을 또 쓴다. 그래서 또차라는 글자가 되겠습니다. 자, 또차 옆에 힘력은 뭐라 그랬어요? 밭을 가는 농기구의 상형자라고 했죠. 또 힘서 돕더라. 그래서 또 힘서 돌조라는 글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글자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임금왕이라는 글자이죠. 자, 임금왕의 글자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자, 이게 옆으로 끊는 한일처럼 생긴 게 세 개이죠. 위에 있는 것은 하늘을 뜻하고 아래에 있는 것은 땅을 뜻해요. 그리고 가운데는 사람. 하늘, 땅, 사람을 두루 꿰뚫어 다스리는 왕이더라. 그래서 임금왕의 설명이 되겠고, 자, 두 번째는 고대의 권력을 상징하던 도끼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도끼의 모습에서 이렇게 변해서 임금왕이라는 글자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권력을 상징하던 도끼의 상형자가 임금왕이 되었다. 자, 그 다음 글자는 조금 복잡하죠. 이거는 보배보. 자, 보배는 보물의 뜻을 가지죠. 자, 이 보배 보자는 자세히 보면, 자, 진면, 간머리, 더하기, 요 글자. 요게 지금 임금왕처럼 생겼지만은 구슬옥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은 장군부라는 부수글자예요. 그리고 여기 조개패예요. 진면, 구슬옥, 장군부, 조개패. 자, 여기에서 구슬옥을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원래는 요렇게 썼어요. 임금왕처럼. 그런데 임금왕하고 구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점을 찍은 거예요. 이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글자냐면은 이렇게 구슬을 이렇게 끈이나 줄에 이렇게 꿰는 것을 상형한 글자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구슬옥자는 자기 혼자 쓸 때는 항상 여기에 점을 찍어요. 그렇지만 어떤 글자 가운데 이게 올 때는 점을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장군부 글자를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여기에서 이 장군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 옛날 청자, 백자 항아리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되겠죠. 자, 목은 별로 이렇게 넓지 않고, 그리고 배가 이렇게 불룩하게 생긴 어떤 항아리 같은 것으로서 옛날에 술이나 아니면은 뭐 간장, 액젓 이런 것을 넣어두던 어떤 도자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모양에서 이렇게 변해서 요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장군부수가 들어갈 때는 우리가 백자, 청자 등의 귀한 항아리를 상징을 하였기에 재물과도 관계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조개패 같은 경우에는 뭐였어요? 원래 화폐가 생기기 전에 화폐로 돈으로 쓰였기 때문에 이게 올 때는 재물, 돈, 보물의 뜻을 가진다고 했죠. 자, 집 안에 구슬이나 장군, 그러니까 여러가지 백자 항아리, 청자 항아리 같은 거, 그리고 재물들이니 보배더라. 집안에 있는 구슬이나 어떤 항아리 같은 거, 재물 같은 것들은 다 보배가 되고 보물이 된다. 그래서 보배보자의 설명을 해 보았습니다. 이거는 구름운이라는 글자예요. 자, 구름운은 비우자 밑에 이르다 하는 이룰운자의 두 개의 글이 조합된 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 비우를 먼저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비우 같은 경우에는, 자, 우리가 비가 올 때는 어떨 때 비가 오죠? 구름이 많이 모여서 하얗던 구름이 짙은 회색의 막 이런 구름 덩어리가 생기면 거기에서 이제 나중에 무거워서 거기서 빗방울이 막 이렇게 떨어지죠. 그것을 상형한 글자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자,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해주고 점을 땡땡땡땡 찍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밑에 이를 운자는 구름들이, 이런 조각 구름들이 막 이렇게 있다가, 자, 요런 모양으로 해서 이르게 되었다 해서 이를 운자. 이거는 뭔가에 어디에 도달한다, 이르다 할 때 쓰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비에 이르게 하는 구름운. 비가 올 때는 쨍쨍한 하늘에서 비가 오는 게 아니고, 비가 하늘이 맑다가 구름들이 많이 모여서 구름이 무거워지면 거기서 비가 오게 되겠죠. 자, 그리고 이 비우자 같은 경우에는 혼자 쓸 때는 이렇게 밑에 내려뻗지만 어떤 글자 위쪽에 올 때는, 밑에 다른 글자가 올 때는 요거를 짧게 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비에 이르게 하는 구름 운자. 자, 이것은 뭔가를 원하다 할 때 원할 원자 또는 바랄 원자라고 하는데요. 먼저 요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요 부분은 우리 언덕원, 근본, 원 뭐 이렇게 썼죠. 자,
이렇게 언덕같이 이렇게 생겼는데 거기에서 희고 작은 이런 물이 이렇게 끊임없이 막 이렇게 흐르더라. 자, 그래서 언덕은 근본원이고 요거는 머리 혈자예요. 자, 머리 혈자 같은 경우에는 자, 윗부분에 요거는 머리털이고 요거는 중간에 얼굴이고 요거는 수염을 상영한 글자로서 요게 올 때는 단순한 머리라는 뜻도 있고 아니면은 뭐 우두머리라는 뜻을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언덕에 흐르는 희고 작은 물이 끊임없이 흐르듯이 우두머리가 끊임이 없이 바라고 원하더라. 그래서 바랄 원자, 원할 원자. 어떤 무리에서 우두머리가 되는 사람은 이렇게 멈추지 않고 뭔가를 끊임없이 생각하고 기획하고 그래서 뭔가를 이루어내더라. 그래서 바랄 원자, 원할 원자의 글자 설명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자, 요거는 아름다울미라는 글자인데요. 자, 두 가지 방법으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옛날에는 한번 설명을 그냥 이렇게 썼어요. 양양 밑에 무슨 글자가 올 때는 요거를 내려 긋지 않고 이렇게 닫아주고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양이 크니까 아름답더라. 그냥 이렇게 설명을 해도 되고, 그 다음에는 옛날에 어떤 뭐 제사장이나 우두머리가 되는 사람들은 이런 머리나 이런데 다른 사람들과 구분하기 위해서 자기가 높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런 장식을 많이 했겠죠. 그래서 양의 뿔 장식을 한 사람이 아름답더라, 아름다울 미라는 글자가 되겠습니다. 우리 공주할 때 지금 쓴 글자이죠. 자, 이 공자는 공변될 공, 공평할 공자예요. 공변되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공평하게 뭔가를 하더라. 그래서 왜 그러면 공주할 때 이 공자를 쓰겠어요? 그러니까 한 나라의 공주가 되려면은 뭐 이쪽 편을 들거나 뭐 한쪽 편을 들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공정하게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뜻으로 공변될 공, 공평할 공자라고 설명을 해봤는데요. 자, 보면 8팔 밑에 요게 뭐냐 하면은 사사사자예요. 사사사 할 때 사사는 뭐냐면은 개인의 뭐 자신의 뭐 이런 거 공적이 아니고 개인적인 뭐 이런 말이 되겠죠. 자, 이 사사사자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팔을 이렇게 안으로 구부린 모양에서 만들어진 거. 팔을 안으로 굽히고 무언가를 끌어당겨 자신이 소유한다는 뜻에서 사사사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요건 8팔이죠. 8등분으로 나누니 사사롭지 않고 공변되더라, 공평하더라. 공변될 공, 공평할 공자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공자할 때 쓰는 주인주자죠. 자, 주인주자는 임금왕 위에 이렇게 불동주, 심지주, 점주자를 쓰겠죠. 자, 점을 찍었다. 점을 찍는다는 것은 어떤 표시를 했다. 그러니까 표나는 임금 같은 주인이더라. 주인이 되려면은 그러니까 한 나라의 임금이 있듯이 한 집안에는 그 한 주인이 있겠죠. 그런 것처럼 표나는 임금같이 행동하는 주인이더라. 주인. 이 주인주자는 주인이나 주체의 뜻을 가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체는 뭐냐? 어떤 단체나 물건의 주가 된다. 또는 사물의 작용이나 어떤 행동의 주가 되는 것을 주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설명은 요것은 뭐예요? 우리가 촛불처럼 생겼죠? 예, 이렇게 등잔에 이렇게 촛불을 이렇게 밝히는 거. 그럼 지금은 뭐 전기가 언제나 있어서 그렇겠지만 옛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 촛불이라는 게, 불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가졌겠죠. 그래서 자, 촛대에 있는 촛불에서 상형된 글자라고 볼 수 있는데 한 집안을 밝혀야 하는 사람은 항상 주인이더라. 그래서 주인주자라는 글자로 한번 설명을 해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 글자, 이거는 집궁이라는 글자예요. 자, 집을 나타내는 글자에는 뭐 집가, 집실, 집택, 집옥 많은 글자들이 있는데 이 집궁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적인 집을 뜻하는 게 아니고
궁전이나 대궐의 뜻을 가진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먼저 이것은 설명을 이렇게 1번 방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우리 경복궁이나 덕수궁 같은 데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그 안에 여러 가지 이렇게 집들이, 커다란 집들이 막 이렇게 있죠. 그런 것처럼 그 안에 용도에 따라서 뭐 임금이 정치를 베푸는 근정전, 아니면 강령전, 사정전 등 여러 채의 건물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그런 건물들이 이렇게 있는 모습에서 생긴 집, 궁의 글자,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겠고, 두 번째는 진면, 간머리 더하기 등뼈려. 우리 몸에 이렇게 등뼈가 보면 꾸불꾸불꾸불하게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집이 등뼈처럼 구불구불 이어지니 집궁, 집이 등뼈처럼 구불구불 이어지니 집궁, 이렇게 두 가지 방식으로 설명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글자는 성이라는 글자이죠. 자, 여기에 흑토가 있고 요 옆에 요 글자, 요게 지금 이룰성이라는 글자예요. 자, 이룰성이라는 글자를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이룰성이라는 글자는 지금 요 부분, 이렇게 되어 있는 요 부분이 다섯째 천관무 또는 창모라는 글자예요. 다섯째 천관무는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중의 다섯 번째, 천관 중 다섯 번째를 가리킨다 해서 다섯째 천관무도 되고, 창모라는 글자, 창모가 또 다른 글자도 있는데 여기서 창모로 쓰였다고 볼 수 있어요. 창모는 반달 모양의 날이 달린 창, 자, 이렇게 반달 모양처럼 이런 날이 달린 창의 모양에서 만들어진 글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요 밑에 지금 사람이 이렇게 있죠. 자, 사람이 있죠. 요게 장정정, 고물의정, 그리고 못정이라고도 해요. 자, 그러면 창모, 장정정, 창을 든 장정이 무언가를 이루더라. 그래서 원래는 여기에서 장정정처럼 요렇게 써도 되고, 아니면은 이렇게 걸다처럼 이렇게 써도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그 획수는 좀 달라지겠죠. 그런데 원래는 자원에서 여기 지금 여기는 지금 사람을 그려놨는데, 원래로 하면은 이게 못이 그려져 있어요. 이 글자에서 원래는. 그래서 옛날부터 못을 사용하는 사람은 장정이더라. 그래서 자, 창을 든 장정이 무언가를 이룬다. 자, 설명을 한번 볼게요. 창을 든 장정이 이루더라. 그래서 이룰 성자. 그러니까 여기 반달 모양의 창이 있고, 여기 사람처럼 저기 모처럼 이렇게 있겠죠. 그러면 사람이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렇게 모양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흑토와 이룰성을 합쳐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흙을 높이 쌓아서 이루어진 성이더라. 자, 옛날에는 흙을 아주 단단하게 벽돌처럼 만들어 가지고 높이 쌓아서 이 흙성을 많이 쌓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성자의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얘들아 연구할매랑 놀자 한자 이야기 9화 알라딘과 요술램프의 3차 시 한자를 그림으로 이야기로 쉽게 알아보는 과정을 해보았습니다. 안녕히 계세요.